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교주 허경영의 정치적 인맥, 한국 유엔 봉사단. 네, 이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이비 교주 허경영이가 어떻게 한국 유엔 봉사단, 네, 유엔 봉사단의 네, 이 부총재가 됐는가? 네, 이자가 재림예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미륵 부처다. 그리고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하면서 천국 티켓을 판매해 먹고, 그리고 이자가 천사 매매를 하고, 우리가 인신 매매는 얘기 들어봤죠? 천사 매매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네, 천사 들어가라 하면은 1억을 받는 겁니다. 1억.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고, 본인이 죄를 사해준다 해가지고 죄사함을 100만 원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자, 아주 이 종교를 밑바닥까지 타락시킨 자, 이런 자가 어떻게 유엔 봉사단의 부총재가 됐는가? 이거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영근이 네, 유엔 봉사단의 총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 정영근이 이번에 한동훈 후원회장에 위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 허경영과의 이 다양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엔 봉사단, 네, 유엔 봉사, 한국 유엔 봉사단이다. 그러면은 이 유엔 봉사단에 보면은 명예총재 정형근, 네, 그리고 한국 유엔 봉사단의 제 6대 총재였다. 6대 총재. 네, 그리고 명예총재 김성재, 네, 김성재가 이제 5대, 네, 5대 총재에 있었다. 요렇게 나오죠. 경인방송, 네, 회장이었다. 경인방송. 네, 경인방송 하니까 또 누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서 5대 문체부 장관도 하고 전 민정수석 비서관도 했다. 또 이인재, 네, 노동부 장관 했던 이인재, 그리고 4대 유엔 봉사단의 총재를 했다. 네, 총재를 했다. 네, 이게 이제 네, 인재, 네, 이인재가 나오고, 그리고 명예총장의 이제 이 대한민국 초대 문교부장 안호상, 그리고 이수성, 네, 전 총리죠. 네, 그리고 백선엽, 네, 육군협회 회장이다. 네, 그리고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다. 네, 육군 대장. 네,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명예총장, 명예총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정영근, 네, 정영근이 이제 총재, 네, 총재를 하면서 그때 이제 허경영이 자기가 이제 수석 부총재가 됐다. 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허경영이가 수석 부총재에 취임했다. 네, 허경영이 유엔 봉사단의 수석 부총재에 취임했다. 이런 기사가 경남일보뿐만 아니라 네, 이 많은 기사에 나왔어요. 네, 많은 기사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한국 유엔 봉사단 10기 CEO 과정을 개최하는데 여기에 김문수가 왔다. 네, 그리고 김성재 총재와 이 허경영 네, 수석 부총재가 축사를 했다. 네, 그리고 김문수가 주제로 강연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 수석 부총재에 이제 허경영이가 이자가 들어오게 되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수성 국무총리, 또 백선엽 장군,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대 총재로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 사이비 교주 허경영이가 네, 여기에 이제 수석 부총재가 됐느냐? 이거는 아주 의문 중에 의문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2022년 12월 19일에 이제 취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허경영이는 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그러한 자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정형근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2년에 이 마튼 한 사건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일가족 3명을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해서 한 명이 사형을 받는 등 3명 모두 안팎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나 법원은 2017년에 재심을 열어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JIBS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허경영 이자가 이제 이 측근, 네, 허경영 측근이 관악갑이네요. 네, 이 성동갑이 아니라 관악갑, 네, 이 관악갑, 네, 그래서 허경영 측근을 관악갑 조직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2025년 12월 1일 기사예요. 결국에는 이 문수영이라는 자가 결국에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힘과 허경영이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허경영 관련 보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명태균이 이 윤석열, 김건희하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보게 되면은 강혜경은 명태균, 허경영이 500억 하늘궁 물려준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하면서 허경영과 명태균, 그리고 전 한나라당 대표 김영선이 허경영 하늘궁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을 세웠다. 네, 그리고 명태균은 허경영 대선 지지율 5% 여론조사 이 관여 의혹. 네, 김영선은 명태균, 윤석열 위에 허경영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하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 그리고 이 허경영이는 사이비 교주 중에 아주 악랄한 사이비 교주죠. 네, 이자가 재림예수, 미륵부처,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만물 창조신, 이런 식으로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리고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도 없이 국민들을 속인 자가 이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네, 그런데 김기현이 2023년 3월 8일에 당대표에 당선이 됩니다. 네, 당대표에 당선이 돼요. 그래서 김기현이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2023년 3월 8일입니다. 2023년 3월 8일 기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허경영이는 2022년 12월, 네, 12월에, 네, 이자가 이제, 이 허경영이가 완전히 한국봉사단, 한국유엔봉사단의 수석 부총재가 됩니다. 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이게 다 보면은 뭔가 이 연결이 다 돼 있어, 이 상황들이. 네, 그러면서 허경영 측근이 지금, 네, 이 관악갑의 조직위원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 사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허경영이 유엔 봉사단, 여기서 이제 많은 정치적 인맥을 형성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김문수하고 찍은 사진, 그것을 공개하고 그 방송을 통해서 김문수가 마치 자기에게 머리를 숙인 것 같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아주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가, 이 허경영 비서실장, 네, 김기봉 비서실장은, 네, 이 김기봉 비서실장은 또 김문수 형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김문수 그 당시 위원장하고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 김기현이 요 당시 2023년 3월 8일 당시, 그러니까 2022년 12월, 네, 12월 19일에 허경영이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유엔 봉사단에 12월 19일 요때 이제 기사가 막 나와요.
수석 부총재가 되고 2023년 3월 8일에 이제 김기현이 당대표에 이제 당선되는 그런데 요때 이제 아주 놀라운 녹취록이 나옵니다. 요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허 씨가 추종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2021년 8월 하늘궁에서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허경영 씨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마치 무슨 연합을 하는 것처럼 해서 뜬금없이 와서 띄워줬죠. 안상수가 대통령 후보 8명인가 나와서 경선을 치를 때예요. 안상수가 국민의힘에서 하다가 갑자기 하늘궁 와서 허경영이 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안상수 전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기독교특별본부와 국민통합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은 친윤 정치인입니다. 하늘궁 허경영 씨가 손 내민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은 또 있습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전화 녹취입니다. 네, 종련님. 예, 안녕. 김기현 후보. 예. 같이 지금 앉아 있는데 단둘이. 예.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 기다리세요. 예. 동계임사 김기현 의원입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유명한 분하고 평을 나누셨어요. 뭘요? 우리 안상수 선배님께서 예. 저한테 주고 계신데 좋은 분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눴다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요번에 뭐 잘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그냥 참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하여튼 당 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국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경영이 아주 이 정치인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언론 방송에서 이 허경영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허경영이가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찬기도회 회장을 지낸 국민의힘 중진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선거를 앞둔 지난 2023년 1월경 안상수 전 의원 중재로 허경영 씨와 전화통화했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일면식도 없던 허 씨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 측은 허경영 씨와 김기현 의원은 아무 상관이 없고 따로 만난 적도 민원을 받은 적도 없던 사이라며 허경영 씨와 친분이 있는 안상수 전 의원이 2023년 3월 전당대회 당시 김기현 캠프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화를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상수 전 의원은 허 씨와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김기현 의원과 허경영 씨 사이에 통화를 연결한 적 없다는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내가 김기현이랑 같이 뭘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그거 허경영 씨를 왜 연결해줘요? 내가 김기현이한테. 허경영 씨가 구속돼 하늘궁의 반사회적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 씨와 교류해온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신랄하게 이렇게 이제 비판이 된 거죠.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피해자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가 심지어는 수천억, 자기 돈이 많다. 그러면서 수천억을 써서라도 경찰 검사 법애국죄로 고소할 거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감옥에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오원복 선생님만 해도 이분이 준강제추행을 6번 당했다. 이 사진을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지금 허경영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있어요. 그런데 엉덩이에 뭔가가 받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백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허경영이가 도리어 오원복 선생님이 3천억을 요구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원복 선생님이 뭐 한 6건 정도를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각하가 되고 있는, 불송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허경영과 이 정교유착, 네,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 더 큰 문제는 이자가 대선에 출마하고 친정 정치를 외쳤던 자예요. 네, 본인이 신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자가 스스로 정교 일체를 행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정치인들과 이렇게 유착이 된 그러한 근거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허경영을 절대로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